안녕하십니까, 바버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예고편을 어제 올렸었는데 조회수가 상당하네요. 썸네일 이미지에 예고편이라고 제가 크게 적어 놓긴 했는데 아마 실제 영상인 줄 알고 클릭하신 분들이 제법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시네마 영상이라고 하나요? 그걸 몇 개 보니까 영상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런 영상미를 가미해서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만들어 봤는데 이게 되게 어렵네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전기 1도 모르는 분들도 아무 걱정 없이 내가 전기를 펑펑 쓰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차박 캠퍼뿐만 아니라 차를 이용해서 캠핑을 하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유튜브 바버TV 홈 화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가시면 영상 재생 목록 중에 차박 전기라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씩 보시면 저도 잘 모르지만 전기에 대해서 저만큼은 아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꼭 보십시오. 오른쪽에 오른쪽 위에 재생목록이 링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된다면 이 화면 오른쪽 윗부분에 링크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갑니다. 고민을 몇 년을 한 것 같은데요. 전기 문제 때문에 보조 배터리도 설치해보고 태양광 패널도 아는 사장님 통해서 중국에서 주문 제작해가지고 만들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결국 마이키 원격 시동 경보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설치한 이유는 저전압 시동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저전압 시동 기능만 필요했는데 설치하고 나니까 다른 기능들도 쓸 수 있는 게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전압 시동은 말 그대로 차량의 전기를 시동을 걸지 않은 채로 계속 쓰다 보면 배터리가 방전되겠죠. 내가 원하는 전압을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려서 그 전압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시동이 걸려서 배터리가 다시 충전되는 기능입니다. 블랙박스는 다들 있으실 테니까 블랙박스를 계속 켜놓으면 배터리가 방전될까봐 12.2V다, 12.3V다, 11.8V다 그 전압이 되면 블랙박스가 꺼지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전압 차단 기능인 거고, 제가 설치한 마이키 원격 시동 경보기는 저전압 차단도 가능하고 저전압이 되면 시동을 걸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11.8V가 되면 저전압으로 시동이 걸리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모델이라서 저는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차 안에 스마트폰, 블루투스 스피커, 그 다음 보조 배터리, 노트북 이런 거 충전도 해놓고 모비쿨 제 냉장고 켜놓으면 그냥 두면 한참 뒤에 배터리가 좀 많이 소모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11.8V에 도달했을 때 시동이 걸려가지고 충전해주는 기능입니다. 시동 걸리는 시간도 10분, 20분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10분으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해보니까 10분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청평 가서 일부러 테스트를 해봤어요. 전기를 다 일부러 연결을 해놓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태양광은 지금 연결을 일부러 빼놓은 상태입니다. 어제 4시 10분인가 도착을 해서 저전압이 되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는 게 언제 한 번씩 걸릴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모비쿨 냉동고, 이게 제가 아마 영하 5도로 설정해 놨을 겁니다. 지금 음식은 거의 꽝꽝 얼었는데 영하 5도인가로 설정해 놨고, 4시부터 전기 쓴 거는 전기 쿨러 계속 돌렸고요. 그 다음은 저쪽에 보이는 태블릿 충전시켰고 스마트폰 2개 충전시켰습니다. 시동 한 번도 안 걸고 그 상태에서 약 밤 11시경 자동으로 시동이 한번 걸리더라고요. 저전압 설정은 12V로 해놨습니다. 제 배터리가 진짜 오래된 건데도 되게 오래된 건데도 6년, 그러니까 예전에 포르쉐에서 쓰던 배터리를 올란도의 보조 배터리로 쓰다가 그러니까 이 배터리죠. 이게 원래 제가 911에서 쓰던 배터리인데 911 배터리를 교체하면서 일찍 교체했어요. 일부러 보조 배터리로 쓰려고. 그래서 이 배터리를 올란도의 보조 배터리로 쓰다가 올란도 메인 배터리를 탈거하고
지금은 이제 다시 보조 배터리를 쓰던 911 배터리를 올란도 배터리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년 됐습니다.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도 아무튼 4시 10분에 이 장소에, 캠핑 장소에 도착해서 시동 한 번도 안 걸고 쿨러 돌리고 스마트폰, 태블릿 충전시키고 그다음 하나 더 썼네요. 지난번 영상에서 왜 집게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상시 전원 간단히 쓰는, 외부에서 쓸 때 쓰는 캠핑 샤워기, 캠핑 샤워기 썼고, 아무튼 뭐 전기는 평상시대로 다 썼는데 결론적으로 4시 10분 도착, 11시경에 자동으로 시동이 한번 걸렸고요. 저전압 12V 이하로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밤 12시에 또 한번 걸렸어요. 밤에 아마 제가 선풍기 타프팬 돌리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타프팬 모습이 모기장 안으로 보이죠? 네. 밤새도록 돌리고 잤어요. 어제 저녁서부터 계속 켜놨었습니다. 차 안에 상시 전원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 하나로 선풍기 돌리고, 저 타프팬 돌리고, 배터리 하나로 타프팬 돌리고, 전기 쿨러 돌리고, 태블릿 돌리고, 그 다음 각종 충전들 하고, 이 상태로 충분히 넉넉하게 썼는데 4시 10분서부터 11시까지 11시에 시동이 한번 걸렸고, 그 다음에 12시 조금 넘어서 한 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시동 걸린 시간이 제가 문을 한번 열었다 닫아서 그랬는지 짧게 걸렸어서 충전이 덜 됐나 봅니다. 12시에 한번 걸렸고, 아침 7시 반에, 조금 전에 7시 반에 한 번 더 걸렸습니다. 결론적으로 4시 반에 도착해서 시동은 총 3번 걸렸다는 얘기예요. 저전압으로 떨어진 거는 3번 된다. 나는 그리고 그 사이에 전기를 충분히 썼다. 이 상태면 파워뱅크나 보조 배터리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치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그러면 동계에는 전기장판 하나 걸어놓고서 한 대여섯 시간에 한 번 만약에 시동이 걸린다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전제하면 대여섯 시간이 아니라 뭐 3시간에 한 번씩 10분 정도 뭐 시동 걸리는 것 정도야. 오히려 히터 바람도 잠깐 나올 테니까, 저전압이 돼서 시동 걸리면은 처음엔 차가운 바람이 나오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은 또 따뜻한 바람이 잠깐 나오다가 또 시동이 꺼지겠죠. 10분이 지나서. 그러면 약간 온기를 느끼면서 전기장판에 또 열기로 잠을 자고, 살짝 설렁해질만 하면 2-3시간에 한 번 또 뭐 시동이 걸린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시동 걸릴 때 디젤 차들은 약간 좀, 제 차도 디젤입니다만 드르륵거리면서 좀 충격도 오고 진동도 오고 하는 건 있겠죠. 근데 시동 걸고 자보신 분들은 시동 걸어도 잘 잡니다. 술을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많이 드시면 더 편하게 잘 잡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전압 자동 시동 장치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앞으로 테스트 계속 해본 다음에 경과를 말씀드릴게요.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 보조 배터리, 파워뱅크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건 뭐 충전 정도야. 그냥 메인 배터리 저거 하나 가지고, 그냥 자동차에 있는 저 배터리 하나 가지고 모두 다 사용 가능한데, 사실 전기가 필요한 건 여름에 냉장고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전기장판이거든요. 우리 순정 자동차 차박하시는 분들은. 근데 냉장고가 지금 이런 식으로 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저전압 돼가지고 시동 걸려서 냉장고 안에서 얼음이 언다면, 뭐 굳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든 보조 배터리를 증설을 하든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야간에는 꺼놔야 되겠죠. 낮에 얼음을 얼려놓고 야간에는 전기를 뽑고 그냥 주무시면 되겠죠. 야간에 시동이 걸리면 주변에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는 동계 캠핑 하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고, 예를 들면 바닷가 같은 데는 파도 소리 때문에 사실 시동이 걸려도 시동이 걸린지를 잘 인지를 못합니다, 주변에서. 그리고 바닷가 앞에 겨울에 텐트 치고 캠핑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대부분 이제 캠핑카 분들이 많으시니까 시동이 어느 정도 걸려도 잘 못 느끼시죠. 자, 그러면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차에다가 상시 전원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전기장판을 연결하고, 이 저전압 시동 기능이 있는 마이키 경보기, 마이키 프리미엄을 저는 설치했는데요. 마이키 프리미엄의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뭐 그냥 경보기 하나 설치해 놓고 차 안에서 전기장판 걱정 없이 그냥 켜놓고 주무시면 전압이 떨어지면 시동이 걸릴 거고, 배터리 상태가 좋은 거는 밤 사이에 한 번 걸릴까 말까 할 것 같고요. 지금 제 예측으로는요. 그리고 배터리 상태가 조금 안 좋다. 그래도 한 두 번? 정말 안 좋다. 그래봐야 한 세 번 걸릴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세 번만 한 두세 시간에 한 번씩 계속 걸리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배터리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그 정도면 배터리를 당장 갈아야 되겠다. 갈고 테스트를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 오래된 배터리, 상태도 안 좋은 배터리를 가지고 지금 그쵸, 거의 하룻밤 사이에 전기를 충분히 쓰고도 저전압이 돼서 시동이 걸린 게 세 번뿐이라면, 이 정도면 지금 정말 파워풀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여기는 청평인데 오늘 뭐 태풍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좋네요. 역시 차박 캠핑이든 텐트 캠핑이든 카라반이든 우중 캠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의 아지트입니다. 쿨러가, 그러니까 모비쿨 아이스박스가 이 냉장고, 일반 우리 집에서 쓰는 냉장고 같은 냉장고기 때문에 냉동도 되고 냉장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한두 시간만 해도 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4시간, 5시간 정도가 지나니까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전기 소모가 저는 커서 그런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이나 보조 배터리, 뭐 랜턴 이 정도 뭐 충전 연결해 놓고 있으셔서는 밤새도록 그냥 충전하셔도 시동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전기 소모가 작으니까요. 써보니까 정말 편합니다. 뭐 마음의 평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는 좀 전기를 썼다 싶으면은 차량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볼트가 몇 볼트가 됐나, 전압이 괜찮나, 시동 걸어야 되나, 충전이 좀 필요한가,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할 일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전압 게이지를 그 본네트 앞으로 빼놓기도 하고, 앉아가지고 쳐다보면서 캠핑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자, 겨울에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전제하고 12V 자동차용 전기장판을 상시전원에 연결을 해놓고 자면 소모되는 전기가 그 전기장판이나 냉장고나 비슷하거든요. 한 4시간이나 5시간 정도에 한 번씩 시동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여름철 지금과 같은 계절에는 냉동되는 냉장고 쓰시는 분들은 낮에 실컷 돌려가지고 얼음을 얼리면 되겠죠. 큰일 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냉동고 테스트만 하다 보니까 싹 다 얼었어요. 온도만 신경 쓰다 보니까 안에 정리 싹 했는데 지금 꺼놓은 상태입니다. 맥주는 1시간 전쯤에 넣어놨는데 바로 얼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안에 내용물을 다 얼려놓고 밤에는 전기를 빼놓고 주무셔도 기본적으로 이게 아이스박스이기 때문에 아침까지는 그 냉기가 다 갑니다. 아침이 아니라 그 다음날까지도 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밤에 시동이 갑자기 걸리면 주변에 좀 민폐가 되니까 여름철에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겨울에는 동계 캠핑은 뭐 우리가 뭐 바닷가 같은 데 가거나 하면 파도 소리 때문에 사실 주변 사람도 없지만 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 뭐 잠깐 시동 걸린다 그래서 큰 민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용도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원격 시동 기능이 있어요. 원격 시동 기능은 있으면 다 좋죠. 옛날에 한 번씩들은 다 써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울 때 에어컨 켜놓고 뭐 휴게소 같은 데 들어갈 때 에어컨을 버튼을 끄지 말고 켜놓은 상태로 내릴 수 있죠. 내리고 뭐 볼일을 본 다음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원격으로 시동을 걸면 에어컨이 가동되니까 타자마자 시원하게 운행할 수 있을 거고요. 겨울엔 반대로 히터를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원격 시동이 좋은 건 이런 것보다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차에서 차박할 때 뭐 예를 들면 갑자기 겨울바다가 보고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바닷가를 갔는데 하필이면 뭐 침낭도 아주 뭐 괜찮은 걸 준비를 못했고 그냥 한파주의보고 뭐 이래서 굉장히 추웠다. 그래서 차에서 유담포로 어떻게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주변에 사람도 없고 잠깐 시동을 걸고 싶은데 좀 히터 바람이 좀 나온 다음에 차 안에 온기를 돌려놓고 다시 시동 끄고 자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고 있다가 아무리 추워도 일어나가지고 문 열고 내려서 앞문 열고 브레이크 밟고 스마트키 버튼 누르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겨울에는 차 안에서 자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아침까지 참잖아요. 그 정도인데 그거 내려서 시동 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마 그거를 해보신 분들은 이것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긴 우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바로 옆에서 꺼내가지고 브레이크를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우산으로 누르고 스마트키 버튼을 누르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게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야, 브레이크가 왜 이렇게 좁은 거예요. 그거 맞추는 게 정말 어렵고요. 어둡잖아요. 어두운 데다가 동계에는 우리 점퍼도 부피가 크고 하기 때문에 짐이 많습니다. 그 짐을 헤치고서 이 우산을 가지고서 브레이크를 누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거 해보다가 짜증나가지고 문 열고 시동 건 적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뭐 또 해봤었냐 하면은 블랙박스 그다음 오디오 가게 이런 데를 가가지고 매장 가서 사장님들한테 저기 혹시 스마트키 시동 거는 버튼을 자동차 천장이나 아니면 이 뒷문 이쪽에다가 플라스틱 부분에다가 이렇게 달 수 없나요? 이것도 물어봤었어요. 자다가 걔를 눌러가지고 시동을 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 이상하게 쳐다보죠. 브레이크 안 밟고 그냥 버튼만 누르게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전부 다 하는 말씀이 할 수는 있는데 라면서 저를 희한하게 쳐다보는, 예, 그 느낌. 자, 이럴 때 원격 시동 정말 좋죠. 야, 누르면 그냥 켜지니까 정말 좋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후열 기능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예열도 하셔야 되고 후열도 꼭 해야 됩니다.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마이키 원격 시동 경보기를 만약에 뭐 설치할 생각을 했다. 그럼 전기를 쓸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차량에는 상시 전원 시가잭이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시가잭에 아무리 전기를 꽂아봤자 전기가 흐르지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멀티 시거잭을 구입해야 되겠죠. 멀티 시거잭 여러 개 꽂는 거. 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있는 거 쓰시면 되죠. 멀티 시거잭의 한쪽은 전기를 꽂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차량의 그 시거잭에다 꽂는 부위, 그 선을 절단을 하고, 자, 이 선을 이제 상시 전원, 전기가 항상 흐르는 곳으로 이제 퓨즈 박스를 열어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제가 이거 영상으로 만들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도 할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 한 번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자동차 문 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문 여는 거랑 똑같이 굉장히 쉬운 일인데 우리는 안 해본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거 뜯었다가 괜히 고장나면 어떻게 해? 뭐 자동차 수리비가 더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제 그럴 일은 없긴 한데 뭐 이런 걱정들이 좀 앞서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이키 본사에다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방송을 만들 건데 이 방송을 보고서 혹시라도 마이키 원격 시동 경보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거를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업무 제휴? 요청? 아니면 부탁? 아무튼 이런 거 해놨습니다. 자, 일단 멀티 시거잭은 본인이 구입을 하고요. 멀티 시거잭 아무거나 구입을 하고요. 두 번째, 마이키 경보기 장착 업체에 전화를 겁니다. 걸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튜브 바버TV 구독자인데요. 원격 시동 장착하고 멀티 시거잭 상시 전원 연결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무료로 장착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고 답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 이게 참 구독자가 한 10만 명 되고 막 이러면은 이게 또 이제 맨파워가 생겨서 이게 좀 이게 요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부탁을 드려봤어요. 아직 답은 못 들었습니다. 참 구독자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바버TV에게 아주 이렇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누르고 보십시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자, 상시전원 연결하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장착 업체에서는 더욱더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가서 원격 시동 설치하면서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혹은 원격 시동은 필요 없고 그냥 카센터에 가서 이것 좀 혹시 상시 전원 연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간단한 거지만 뭐 비용을 받을 수도 있겠죠. 혹은 그것 때문에 괜히 뭐 차 뭐 방전되고 그러면 자기한테 책임 물을까봐 그런 거 안 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청을 해놨고 만약에 답을 듣게 된다면 뭐 된다 안 된다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답을 듣게 되면 제가 댓글로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서 그 프로세스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발전기입니다. 발전기가 내장돼 있잖아요. 우리는 아주 편리한 발전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냥 시동만 걸면 전기가 충전이 됩니다. 심지어는 배터리까지 있어요. 메인 배터리, 그러니까 시동 배터리 자체가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보조 배터리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충전도 하고 뭐 냉장고도 돌리고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기가 부족하면 시동을 잠깐 거는 것만으로도 충전이 급속도로 됩니다. 뭐 주행 충전기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시동 거는 게 원래 제일 빠릅니다. 자동차 알터네이터가 생산하는 전압이 시간당 전압이 높기 때문에 배터리도 굉장히 빨리 충전이 됩니다. 물론 배터리의 성능이 고성능은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뭐 장시간 쓸 수는 없죠. 근데 뭐 어떻습니까? 전압 떨어지고 충분히 쓰다가 얘가 이제 못 버티겠다 싶으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니까 전기 걱정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러면 기름값이 많이 드느냐? 자동차의 그 알터네이터는 굉장히 급속 충전기입니다. 빨리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시동 걸었을 때 소모되는 기름값이 대략 1시간에 800원 꼴이니까요. 10분 정도 시동 걸리는 비용이 한 150원 정도였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그러면 150원이면 사실 뭐 비용도 안 드는 거잖아요. 예, 아무튼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참 좋더라. 그래서 저는 차박 전기, 캠핑 시에 전기를 쓸 때 내 차를 보조 배터리를 쓰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완결지었다. 현재까지. 후열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키 원격 시동 경보기에 내장되어 있는 후열 기능이 아니고요. 후열은 정말 중요한데, 그리고 사실 후열하는 게 별것도 아닌데 이걸 조금만 하시면 차량 수리비 한 1,200만 원 이상 절약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예열과 후열은 꼭 하십시오. 예열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후열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우리가 캠핑 다니시는 분들 전부 다 SUV를 주로 타기 때문에 차량이 디젤 차량이죠. 차량 관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터보, 저 차는 터보래, 뭐 터보는 잘 나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나오는 디젤 차량은 전부 터보 차량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터보 차저라고 하죠. 뭐 슈퍼 차저, 뭐 터보 차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스포츠카가 꼭 터보 차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차량이 디젤 차라면 대부분 다 터보 차저입니다. 디젤 연료하고 공기가 만나야지 불이 붙어가지고 연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엔진이 돌아가는데 연료량에 비해서 공기가 작으면 불완전 연소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난로도 공기가 잘 안 통하게 되면은 끄름이 생기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엔진 입구에 바람개비를 달아놓고 바람개비를 돌려서 공기를 더 많이 집어넣는 겁니다. 예, 연료량에 비해서 공기를 더 많이 강제로 집어넣는 게 터보차저입니다. 뭐 슈퍼차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방식이 조금 틀린 거고, 아무튼 터보차저는 터빈, 바람개비를 돌려가지고 공기를 더 많이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가 휴게소에 들어가면 시동을 딱 끄고 화장실이나 휴게실에 가지 않습니까? 자, 시동을 끄면 엔진이 전부 멈춰야 되는데 이 터보가 엄청나게 빨리 돌기 때문에 이 터보의 바람개비는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돌다가 멈추게 됩니다. 자, 시동이 켜져 있을 때는 냉각수하고 엔진 오일이 이 터보의 바람개비를 이렇게 식혀주거든요. 근데 시동을 끄면 터보의 바람개비는 아직도 열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엔진 오일하고 냉각수는 순환을 멈추게 되니까 열을 계속 받겠죠. 그래서 이제 터보가 고장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터보 차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고속도로 같은 데 주행을 하다가 휴게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집에 오는데 뭐 굉장히 빨리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주차를 했다. 그러면 주차하기 전에 한 5분 정도를 천천히 기어가는 거죠. 최대한 천천히.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는 지루하니까 들어가기 전서부터 속도를 줄여가지고 천천히 가는 겁니다. 주차할 땐 더 천천히. 쉽게 얘기하면 RPM이 2000rpm을 넘어가지 않게끔 그냥 천천히 움직이시면 됩니다. 뭐 5분 정도 뭐 더 걸릴,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예, 주차 빨리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때만 조금 천천히 들어가고 시동 바로 끄고 내리시면 됩니다. 아무튼 천천히 가는 김에 하나 더 해보시면 좋죠. 에어컨 버튼 끄시고 외부 공기 유입으로 변경한 다음에 풍량을 최대로 해서 가시면 에어컨 필터에 이제 습기가 전부 제거되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도 조금 덜 날 겁니다. 지금 딱 그 여름 계절에 에어컨 켜시면 냄새 나는 차량들 많지 않습니까?
에어컨 필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필터에 습기가 앉아 있는데 그 상태로 끄게 되면 거기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곰팡이 냄새입니다. 그 차에서 냄새 나는 차량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서 한번 필터 교체해 보십시오. 카센터 가면 굉장히 비싼데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교체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저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기 뭐 이런 거 지금 뭐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동차 문 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필터 가는 게 그렇게 쉬워요. 그 제품 구입하는 것도 모델별로 다 그냥 편하게 돼 있습니다. 영상에 전부 설명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자동차 문 열고 닫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자, 일단 정리하면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출발하자. 그래서 그 예열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고속 주행 후에 시동을 바로 끄면 터보가 고장날 확률이 높다. 후열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후열을 하시거나 원격 시동 경보기에 후열 기능이 뭐냐 하면 문을 잠그고 내려도 제가 설정한 시간 후에 시동이 꺼지는 기능입니다. 저는 1분 30초를 해놨는데 그냥 문 잠그고서 그냥 화장실 가면 1분 30초 동안 자기 혼자 후열을 하고 시동이 꺼집니다. 안 하고 싶으면 후열 기능을 끌 수도 있고요.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제 4시 10분인가 도착을 해서 저전압이 되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는 게 언제 한 번씩 걸릴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모비쿨 냉동고, 이게 아마 제가 아마 영하 5도로 설정해 놨을 겁니다. 지금 뭐 음식은 거의 꽝꽝 얼었는데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눈이 많어. 요즘 시스템을, 시스템이 영어죠? 약간 기다리죠.